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19년도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약간 개편이 됐어요. 개편이 됐는데 뭐 내용 자체는 거의 유사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았어요. 잘 나오진 않은 이유가 뭐 2005년도에 이제 이게 신설된 이후에 그때 잠깐 나왔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와서 그때 종부세가 또 뭐 이슈가 많이 되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짧게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할 테니까 요것만 듣고 여러분들 책 정리하시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제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 2권에 554페이지죠. 종합부동산세법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우리 부과하거든요. 지방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인별로 이제 부부나 이제 세대별은 아니고 개인별로 이제 고액의 부동산 다량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중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국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일단 토지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 보유자들한테 우리 종부세라는 이 법을 또 신설해서 이제 새로 이제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과세 대상, 그다음에 과세 기준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과세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그 특징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554페이지 보시면 목적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이제 6월 1일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 말고도 종부세를 한 번 더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근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야지 이제 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엔 또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이제 과세가 더 되도록 이제 세율하고 이제 각종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강조를 할 테니까 보시면 돼요. 그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555페이지에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보시면 이제 일단 특징부터 제가 순서대로 그냥 써볼게요. 일단 주택분이 있고 우리 재산세에서 보시면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건 재산세를 과세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택분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부세를 과세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토지분이라고 해서 이제 종합 합산 과세 대상과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구분은 되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따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재산세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이제 토지하고 이제 우리 주택. 그래서 총 주택분하고 종합합산 토지 과세 대상하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인별합세예요. 인별 합산하겠다. 예를 들어서 세대별이나 부부별 합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대별로 합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별로 합산한다. 가족별로 합산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인별, 혼자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주택하고 이제 토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55페이지까지는 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557페이지, 556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건 한번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제 과세 대상하고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 과세 기준일은 여러분들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랑 같아요.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하고 토지분을 과세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책에는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제가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다. 그럼 소득세의 납세지. 법인이면 법인세의 납세지. 어디예요? 개인은 주소지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예요. 근데 비거주자인 뭐 개인이나 외국법인인데 뭐 그 나온 대로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에서 이제 걔네들은 납세지가 따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고 나와 있으니까 구분하시고,
나머지 5번과 6번은 비과세한다, 뭐 세액을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과세한다, 이거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정리해보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과세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일단 원칙이 뭐냐면, 정부부과제도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국기법에서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정부 부과 제도다. 뭐 정부부과제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얘네들은 정부에서 고지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언제까지 고지할 거냐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고지를 한 다음에 이제 31일까지 납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라고 돼 있는 12월 이제 말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고지를 했을 때 요 금액을 내도 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거 고지받은 거를 하지 않고 실제로 신고해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신고납세 제도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정보부과제도이면서 신고납세 제도인, 그러면 고지가 나왔을 때 이걸 내셔도 되고 이 사이에 이걸 신고납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납부한 걸로 보겠다. 고지된 거는 이제 취소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또 미리 이제 보는 거예요. 물납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물납 규정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종부세는 부동산으로 이제 납부를 할 수 있는 이제 물납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기 때문에 물납은 없다. 물납은 우리가 재산세하고 상속세에서만 있어요. 재산세하고 상속세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물납이 있는데 나머지 우리 세금에서는 이제 물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양도세도 있었고 법인세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물납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에 종부세를 이제 분납할 수 있냐? 분납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제가 중간에 바뀐 거는 이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년에 이제 개정세법 강의를 제가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정세법은 꼭 중요하니까 와서 들으셔서 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시험에 이제 보통 이제 잘 나니까 그 해는 잘 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따로 개정세법에서 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개정된 부분들을 제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는 개라고 쓸 테니까 개라고 쓰면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납이 가능한데 얼마가 넘었어야 되냐면 일단 500만 원이 넘어야지 분납 가능해요. 다른 세금은 이제 1000만 원인데 얘네는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세가 좀 늘어나서 이제 분납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낮춰졌는데 250만 원 초과하면 이제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250 초과하면 분납 가능하고 얘네들이 보통 이제 2개월 내 분납이었는데 이제 2개월에서 2개월 내 분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부세만 6개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개정이 또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2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 분납 기간이 그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길어졌고 그러면 250만 원에서 이제 얼마까지냐? 이거 써볼게요. 250에서 500만 원까지는 초과분 250 초과분을 이제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500을 초과했다. 500을 초과했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분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나머지 1000만 원이나 우리가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분납이 가능한데 그 세금에서 분납하고 하는 방식은 같아요. 10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2000만 원이 안 되면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이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50% 이하분 이렇게 나왔죠. 같은 거예요. 지금 250만 원 규정이고 그때 500이니까 이제 그 규정하고 같다고 보시고 그 대신 이제 이게 500이어서 이제 그 전에 500 이상하고 1000 사이였었는데 지금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고 이것도 바뀐 거예요. 개정 6개월 이내 분납.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얘네는 이제 부가세라고 해서 이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세. 이 세금에 같이 붙어 나오는 세금. 그래서 그게 20%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이게 부과돼서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 8번에 이건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얘네들은 다른 이제 경우와 연대 납세 의무라는 건 없어요.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분의 특징을 여러분들 써드렸으니까 이렇게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에서 이제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면 틀린 거죠. 일단 틀린 거고
이제 책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잠깐 보시면 560페이지 보시면 일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먼저 이거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걸 볼게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토지번호는 그대로기 때문에 주택분만 잘 보셔도 토지번호 그냥 기본적인 것만 또 보시면 돼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책에는 여러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그 다음에 세율. 그럼 세율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건 중요하지 않아. 세율은 시험에 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세액공제 해주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 부분 하고 이제 오른쪽에 세부담 상한.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여기다 할게요. 일단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납세의무자는 여러분들 거기 나온 것처럼 6월 1일에 재산세 우리가 납세의무자인데 봐요. 6월 1일 날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 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데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적 6억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이 우리 6억 원을 우리 초과하는 이제 초과자들만 과세할 거다. 1세대 1주택은 9억 원인데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 6억 원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두 번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먼저 어떤 걸 이제 과세할 건지 나와 있는데 원칙은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여기는 별장은 제외예요. 별장은 뭐 제외한다고 써 있으니까 제외할 거고 예외적으로 이게 있어요. 과세를 이제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할 건데 이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책에 보시면 560페이지 가로 2번인데 합산 배제주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합산 배제주택, 배제주택.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로만 해볼 텐데 민간 임대주택,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숙사랑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제 미분양 주택도 있고, 또 등록 문화재 주택, 뭐 가정 어린이집 이런 것들인데 그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민간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에 가입을 하면 이제 우리 종부세 합산을 배제시키겠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정지역에서는 최근에 이제 새로 바뀐 거는 조정지역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합산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따로 나오고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내는 거는 없을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걸 아시면 되고, 기숙사 짓는 것들, 주택 기숙사 짓는 것들하고 가정 어린이집 있죠. 가정 어린이집도 빠지고 뭐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들 그것도 뺄 거예요. 그래서 합산 배제 주택 요거 책에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암기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일단 한번 써볼까요? 거기 보시면 주택 공시 가격인데 이 주택 공시 가격이 나온 상태에서 얼마를 빼놨어요? 6억 원 초과하는 거니까 6억 원을 이렇게 뺄 거예요. 뺄 건데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은 3억을 더해서 뺀대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이에요. 9억 원으로 해서 이제 차감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올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이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80%라고 정해진, 예를 들어서 80%로 정해진 책에는 여러분들 거기 공정 시장가 비율이라고 제 80% 써 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공정 시장가 비율이 이게 또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개정이 돼서 19년도에는 요걸 단계적으로 올리겠대. 85%로. 그럼 20년도에는 뭐예요? 20년도에는 90%.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올려서 이제 100%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린다니까 개정이 요게 됐어요. 개정이. 그래서 개정이 요게 하나 더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한 주택만 쓰는 게 아니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얘네들을 합산시킬 거 합산. 어떤 거 합산? 내 주택이 3개면 3개를 합산시킨 거. 그 다음에 4개면 4개를 합산시킨 거. 이렇게 해서 합산한 가격이 6억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그때는 9억 원이 넘지만은 안 내는 거죠, 이건. 그래서 9억 원이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서울에 비싼 집들이 있으니까 뭐 30억짜리 공시지가 30억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20억짜리 있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이 또 올랐어요.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세금이 좀 늘겠죠. 그리고 과세되는 세율도 좀 바뀌었어요. 조정 지역하고 이런 것들.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 세율까지는. 그래서 과표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얘네들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액공제. 이것도 좀 바뀌었으니까 잘 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 세액공제가 뭐냐면, 이 재산세액공제. 여러분들, 재산세액공제. 이거 재산세를 이미 냈잖아요. 재산세를 냈으니까 이 재산세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재산세랑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재산세에서 납부한 거는 또 일단 빼고 시작할 거예요. 빼고 시작할 거다. 그래서 빼고 시작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9억 원이 넘어서 지금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요 세액공제를 해준대요. 기억니은인데, 일단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놓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60세 이상인 사람. 그래서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60세가 10%, 거기 보시면 65세가 20%, 70세가 30%죠. 그래서 10, 20, 3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자 세액공제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했다. 거기 보시면 5년 이상 20%, 그 다음에 10년 이상 40% 있죠. 거기 하나 개정됐어요. 그래서 고령자 세액공제는 그대로인데, 장기 보유 세액공제에서 개정이 이제 10년 이상이 우리 40%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15년 이상은 50%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5년 연수로 50%는 없는데, 이제 15년 이상이 50%가 추가된 거죠. 추가될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둘이 합쳐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최대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30%까지 되고, 얘는 최대로 50%까지 되면 80%까지 되는 거죠. 근데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래서 한도는 70%로 하겠다. 그래서 70%를 한도로 우리가 50%가 이제 더 15년 넘어간 것들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는 한번 해보면, 고령자가 60세가 이제 거기 보시면 10%, 그 다음에 65세 넘어가는 사람이 20%, 70세 넘어가는 분이 30%인데, 이 30%랑 50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최대로 이제 70%까지 공제해주겠다. 그러면 1세대 1주택만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 있고 6억 있으니까 이제 9억 넘어가는 거예요. 30억이다. 30억이 합산이 돼서 들어오는 분들은 1세대 1주택일 때만 9억 뺀 금액에서 요것도 공제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얼마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 주택자들은 그거 해주겠다. 좀 봐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세액공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담 상한인데, 세부담 상한. 요 개념은 전년도보단 한번 여기다 쓸게요. 이 주택분 재산세하고 주택분 종부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하고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도예요. 전년도보다 원래는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이제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게 딱 150%로 규정해 놨는데, 요게 바뀌었어요. 150%를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 그래서 요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게 개정됐어요. 개정됐는데, 조정지역 내, 일반적인 경우는 150%인데, 조정지역 내만 우리가 이제 2주택자, 이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상한이 됐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 이거는 다예요. 3주택 이상부터는 요 세부담 상한이 300%예요. 300%. 3주택 이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정지역 부분에서는 세부담 상한이 200%고, 두주택일 때 200%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300%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300%가
넘지만 않도록. 그전엔 150%였으니까 150%에 딱 끊겼는데 지금은 이제 세율도 오르고 이것도 오를 거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전년도보다는 당연히 많이 올라갈 텐데 그게 이제 비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것까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전체적인 내용과 하고 개정하고 같이 보시는데 개정은 요거예요. 분납이 가능하지만 250으로 이제 줄었고 그다음에 6개월로 늘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좀 혜택을 준 거고 합산 배제 같은 경우는 따로 보시고 책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이 점점 오를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내기는 좀 그래요. 매년 오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아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런 공제를 해주는데 특이한 거 얘기 안 했네요. 얘네 둘은 중복이 가능해요. 중복이 가능하다. 이건 뭐 아까 말 안 했어도 한도가 합계가 70이라고 했으니까 중복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중복이 가능해서 들어가고 그 중에서 이게 바뀌었다고 했죠. 15년 이상 50% 바뀌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 상한이 바뀌었다. 1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2주택하고 3주택자 200% 300%로 바뀐 이런 규정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토지분 우리 종합부동산세인데 일단 주택부는 여러분들 세율은 따로 보시는데 주택부는 5단계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은 이제 세율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조정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좀 바뀌었으니까 그거까지는 여러분들 뭐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세율이 5단계 누진이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5단계 누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단계 누진.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3자 토지에 대한 것에 보도록 할게요. 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 얘네들은 먼저 세율 보시면 이제 3단계 누진이라고 되어 있죠. 3단계 누진. 뭐 토지에 대해서는 뭐 개정은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을 개정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납세 의무자가 누구니?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납세 의무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신 분들인데 일단 첫 번째가 종합 합산되는 이제 과세 대상 토지와 재산세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 과세 대상 토지에서 공시 가격 자체가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와 이건 합계가 별도는 80억에 8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6월 1일 현재 이렇게 재산세 납부 의무자 재산세를 납부한 의무자들은 종부세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어떤 토지냐면 보세요. 토지니까 종합합산 같은 경우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보시면 돼. 그냥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샀던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 합계가 5억만 넘어오면 과세하겠다. 근데 별도 합산은 금액을 크게 줬죠. 이건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토지인데 하여튼 별도 이건 재산세에서 구분이 돼 있어요. 재산세에서 보시는 거고 혹시 이제 지방세를 공부하신 분들은 재산세에서 구분이 돼 있는데 뭐 그게 중요성은 없어요. 어떤 토지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은 그냥 나대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 뭐 이렇게 해서 금액만 딱 봐도 알겠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야지 우리 종부세로 과세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도 이제 첫 번째는 공식 인별 합산 이제 공시 가격인데 그러니까 종합합산에서 1번은 종합합산이에요. 인별 합산. 얘도 인별 합산. 공시 가격에서 얼마를 빼셔야 돼? 이건 5억을 빼시면 되죠. 5억을 빼시고 80억을 빼시고 지금 1, 2번으로 지금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는 80%인데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따로 이제 그렇게 적용시키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세액공제인데 얘는 세액공제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건 없어요. 아까 뭐 고령자나 그런 건 없고 얘네들은 재산세액공제만 있어요. 재산세액공제. 재산세공제가 있다. 뭐 그렇게 보시고 얘네는 이제 세부담 상한은 4번 세부담 상한은 둘 다 150%예요. 150%.
세부담 상한을 두겠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납세의무자 보시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5억, 80억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공정 시장 가치 비율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율은 3단계 우리가 과세한다고 3단계 누진세로 과세한다고 써 있고 별도 합산도 3단계고 세부담 상한은 150%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사장에 납세 절차 제가 아까 썼죠. 잠깐 볼게요. 납세 절차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가징수, 신고납부. 그래서 부가징수를 하는 거고 신고납부 나왔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뭐가 나와요? 5일 전까지 이제 고지서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경정인데, 이제 결정경정은 뭐예요? 앞에서 다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을, 신고를 안 하거나 뭐 안 냈을 때 다시 결정경정하고 잘못됐을 때 결정경정한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착오됐을 때. 분납이 거의 500만원 된 게 바뀐 거. 분납. 그래서 그 기간하고, 기간이 2개월인데 몇 개월로? 6개월로. 그렇게 바뀌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고지가 여러분들이 납부를, 신고납부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고지납부를 이게 30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고지가 이날 되면 요날까지 납부기한이 나와요.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내시면 돼. 그래서 고지가 되고, 그때 고지된 건 항상 언제까지 뭐 납부기한이라고 써있는가? 제가 뭐 아까 뭐 언제까지 납부라고 썼는데, 그럼 납부기간을 보시고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뭐 내용 자체는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아예 공부를 안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공부를 또 너무 디테일하게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뭐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 있는 분들은. 그래서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뭐 힘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종부세 자체는 재산세에서 일단 내고 추가적인 뭐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종부세 보유를 이제 특히 주택 같은 경우 보호했을 때 종부세 내시는 분들은 뭐 주택을 뭐 어떻게 뭐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처분하게 되면 뭐 처분하는 거지만 처분하면 또 여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어디서 이제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만큼 부동산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증여도 제가 따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